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 목적으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지방 재정 보강에 9조 7천억 원, 취약계층과 피해기업 지원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안팎에서 110달러로 급등할 정도로 전쟁 장기화 충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추경안이 과연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4조 8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가구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취약층 지원이라 하긴 힘들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물가난인데 선심성 돈풀기는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빚 없는 추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가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추경에서 국채상환에 배정된 금액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재정적자 108조 원의 1%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 같은 비상상황에만 동원돼야 할 추경이 습관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추경입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2회, 박근혜 3회, 윤석열 1회 등 보수 정부에선 추경을 자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려 10차례나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쳤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문 정부는 추경과 현금 살포를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거 현장에선 야당이 이기면 돈 안 나온다는 선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재정은 위기 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입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다가 추락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듯 한 번 재정이 무너지면 복구하기 힘듭니다. 추경은 해야 할 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제 돈을 쓰듯 어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추경에 현금 살포를 습관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현금 살포에 당국자들이 중독되면 결국 국민도 중독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